이거 보세요. 제 남편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서연은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죠. 동우는 새벽 5시에 나갔을 거예요. 택시 기사라는 직업의 숙명이었죠. 서연은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엄마, 배고파요. 5살 아들 준호가 비비적거리며 나타났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준호야. 엄마가 맛있는 아침 만들어 줄게요. 전직 은행원이었던 서연은 출산 후 퇴사했어요. 처음엔 아쉬웠지만 지금은 이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훈이 밤늦게 들어와도 항상 다정했고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 들어왔어요. 밤 11시 동훈이 돌아왔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준호랑 놀이터 갔다가 마트 다녀오고요. 서연은 동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오늘 손님들 괜찮았어요? 뭐, 다들 비슷해요. 그런데 서연아, 내일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만난다고 했죠? 오랜만에 좋겠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죠.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SNS로 봤을 때 친구들은 모두 잘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강남의 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이미 윤지수와 오미란이 와 있었습니다. 지수는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미라는 반짝이는 시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오랜만이야. 지수가 일어나서 서연을 껴안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향수 냄새가 너무 강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서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봐봐, 이거 이번 달에 산 거야. 지수가 핸드백을 들어 보였어요. 300만 원짜리인데 남편이 사준 거야. 병원 원장이니까 이런 건 우습죠. 미란도 끼어들었어요. 나도 남편이 대기업 부장이라서 이런 거 사는 게 어렵지 않아. 서연아, 너는 어때? 아직도 남편이 택시 운전해?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네, 그래요. 힘들지 않아? 요즘 택시 기사들 많이 힘들다던데. 지수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비웃음으로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동훈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서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이 키우면서 빠듯하겠어. 나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미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속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동정 어린 것 같았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서연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훈과 준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만난 친구들을 보니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은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주부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동훈이 돌아와서 오늘 친구들 만나서 어땠어요? 하고 물었을 때 서연은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지수의 그 시선이요. 마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듯한 그 눈빛 말이에요. 여보, 잠깐만요. 동훈이 현관에서 서연을 불렀어요.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 수리 맡기러 가는데 블랙박스 영상 좀 복사해 줄 수 있어요?
사고 났을 때 증거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블랙박스요? 왜 갑자기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 며칠 전에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별거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소에서 영상 가져오라고 했어요. 동훈이 USB를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컴퓨터 잘 다루시니까 부탁해요. 동훈이 나간 후 서연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블랙박스 영상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동훈이 매일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이건 뭐지? 서연이 며칠 전 날짜의 영상을 클릭했어요. 밤 10시경의 영상이었습니다. 택시 앞좌석에 동훈이 앉아 있고 뒷좌석에는 여자가 한 명 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승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자는 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훈은 계속 뭔가 위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날짜의 영상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같은 여자가 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밤 11시였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만나는 건가?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동훈이 어떤 고급 건물 앞에 택시를 세웠어요. 여자가 내리면서 동훈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포옹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포옹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동훈의 뺨에 뽀뽀를 하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설마 이런 일이. 더 많은 영상을 확인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항상 같은 여자, 항상 같은 건물 앞에서의 포옹. 동훈아, 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서연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나마 보였다는 거예요.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연이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어요. 여자는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고 헤어스타일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인터넷으로 그 건물을 검색해 보기로 했어요. 번호판과 주변 건물들을 단서로 위치를 찾아보는 거였죠. 1시간 정도 검색한 끝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압구정동 펜트하우스? 서연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건물은 압구정동에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평수가 작아도 10억은 넘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택시 기사가 왜 저런 곳에?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훈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USB는 어떻게 됐어요? 동훈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서연은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USB를 뽑았어요. 아, 네. 복사 다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동훈이 서연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바로 그 손길이 서연에게는 독처럼 느껴졌어요. 이 손으로 다른 여자를 안았구나. 생각하니 역겨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연이 동훈의 손을 살짝 피하며 말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동훈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새벽 3시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의 얼굴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 옆모습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연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번개처럼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벽 4시까지 그 여자의 얼굴을 분석했어요. 블랙박스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강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여자가 머리를 넘기는 습관이 누군가와 똑같았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준호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압구정동으로 향했어요. 그 건물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영상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바보 같아.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압구정역에서 내린 서연은 검색해둔 주소를 따라 걸었어요. 10분 정도 걸어가니 그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서연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40층짜리 초고층 건물의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주거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근처 카페에 앉아서 그 건물을 지켜봤어요.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요. 하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오나? 서연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건물 앞에 섰어요.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보는 순간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윤지수. 서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맞았어요.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바로 그 윤지수였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당당하게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지수가 그 여자였다고? 더 놀라운 건 지수의 표정이었어요. 카페에서 봤을 때의 도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였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카페에서 나와서 건물 로비로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물어봤지만 친구 만나러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로비에는 거주자 명단이 있었어요. 32층. 윤지수. 서연이 명단을 보며 확인했어요. 정말로 지수가 이 건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지수 옆에는 윤병철이라는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남편 이름이었죠. 병원 원장이라고 했는데.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로비 한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지수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네, 알겠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통화를 끝낸 지수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지수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로비에서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익숙한 택시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동훈의 택시였거든요. 정말이구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몇 분 후 지수가 건물에서 나와서 택시에 탔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동훈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옹을 끝낸 지수가 동훈에게 뭔가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봉투 같은 것이었는데 두꺼워 보였어요. 돈인가? 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지켜봤어요. 동훈은 그 봉투를 받아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지수의 손을 잡으며 뭔가 말을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건물로 들어갔어요. 동우는 택시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모든 게 꿈 같았거든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동훈이 왜 지수한테서 돈을 받는 거지? 그리고 왜 매일 만나는 거야? 더 궁금한 건 지수의 남편이었어요. 병원 원장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알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동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서 동훈을 기다렸어요. 밤 12시 동훈이 돌아왔어요. 여보, 왜 안 주무세요? 많이 늦었네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일은 어땠어요? 서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뭐, 평소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동훈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은 동훈의 재킷을 힐끔 봤어요. 안주머니가 약간 부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동훈의 휴대폰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지수한테서 문자가 온 건 아닐까? 새벽 2시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서 동훈의 휴대폰을 들었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함을 열어보는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덕분에 잠들 수 있었어요. 발신자는 지수였어요. 서연은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덕분에 잠들 수 있었어요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함을 더 확인해 봤어요. 지수와 동훈 사이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문자가 오갔더라고요. 하지만 내용들이 묘했어요. 오늘 밤도 부탁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은 조금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연인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격식을 차렸고 그렇다고 단순한 택시기사와 손님 관계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만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서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가장 이상한 건 지수가 보낸 마지막 문자였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웠어요. 어제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어요. 친구들을 다시 만나보기로 한 거죠. 진실을 알아내려면 지수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미란아, 나야. 오늘 시간 돼? 지수도 불러서 같이 만나자. 서연이 전화를 걸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미란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지난번에 말 못다한 게 있어서 오늘 오후 3시에 지난번 그 카페로 올 수 있어? 몇 시간 후 세 사람은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수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지만 다크서클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어요. 서연아,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 무슨 일이야? 지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서연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지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켰어요. 아, 맞다. 요즘 블랙박스 영상 정리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많더라. 한번 볼래? 블랙박스? 미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응, 우리 남편 택시 블랙박스.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 서연이 영상 파일을 열면서 말했어요.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모른 척 했습니다. 봐봐, 이 영상. 밤에 찍힌 건데. 서연이 그날 밤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지수가 택시에 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치며 테이블 위로 쏟았어요. 아,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미란이 휴지로 닦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 속 사람, 지수 닮지 않았어? 서연이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닮았네. 특히 이 옆모습이. 아, 아니야. 나 아니야. 지수가 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그런가? 그런데 여기 봐봐. 서연이 영상을 계속 재생했어요. 동훈과 지수가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손님이랑 이렇게 인사하네. 신기하지 않아?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수가 일어서려는 순간 서연이 말했어요. 남의 남편이 운전 잘해주니 좋았어?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서연아? 미란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지수야,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건 뭐야? 설명해봐.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지수 쪽으로 돌렸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우리 남편 택시 타고 매일 밤 포옹하고 돈까지 주고. 이게 뭐야? 돈? 미란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어제 직접 봤어. 지수가 우리 남편한테 봉투 주는 거.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너희 둘이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면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서연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미란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일단 지수 말을 들어보자.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럼 뭐야? 서연이 다시 물었어요. 나는. 지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사실 나도 들은 얘기가 있어. 뭐? 서연이 미란을 쳐다봤어요. 지수 남편 말이야. 병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문제? 서연이 물었어요. 지수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지수야, 이제 그만 숨기고 진실을 말해. 서연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수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순간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남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아. 서연이 말했어요. 못 받아. 무서워.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
카페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세단이 보였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지수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서연이 물었어요. 지수가 유리창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남편이야. 지수의 남편이 카페로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윤병철이 지수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여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집에 가자. 할 말이 있어. 윤병철이 지수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우리 대화 중이었는데요. 윤병철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누구신데 끼어드시는 거죠? 저는 지수 친구예요. 그리고 지수가 제 남편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윤병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서연이 노트북을 돌려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제 남편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영상 속에서 지수와 동훈이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자 윤병철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나도 그게 궁금해서요. 당신 부인이 왜 매일 밤 제 남편을 만나는지요. 서연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지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만해. 다 그만해.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어요. 지수는 울면서 카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수야. 미란이 따라가려 했지만 윤병철이 먼저 나가며 지수를 붙잡았어요.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윤병철이 지수를 차로 끌고 가려 했어요. 서연도 카페에서 나왔어요. 놓으세요. 지수가 싫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상관없는 일에 왜 끼어드는 거예요? 윤병철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제 남편이 연루된 일이라고요. 서연이 맞받아쳤어요. 그때 지수가 윤병철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뭐가 내 때문이야? 윤병철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당신이 하는 짓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지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서연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지수야,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마. 윤병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왜? 이제 와서 뭐가 무서워? 지수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어차피 다 끝났잖아. 무슨 소리야? 윤병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 알아. 당신이 병원 돈 빼돌리는 거 다 알고 있어. 지수가 소리쳤어요. 서연과 미란이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이었거든요. 미쳤어?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윤병철이 지수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계속 소리쳤어요. 나 증거도 다 모았어. 당신이 병원 비자금으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사는 거 다 기록해뒀다고. 윤병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정말 미친 거야? 미친 건 당신이야. 환자들 돈으로 투기나 하는 당신이. 지수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서연이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훈이가 맞아. 나 무서워서 매일 밤 도망 나왔어. 그때 택시기사가 도와준 거야. 지수가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도와준다는 게 뭐야? 서연이 물었어요.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 그래서 밤마다 밖에 나와서 택시 타고 드라이브했어. 그 기사가 같이 있어줬거든.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럼 돈은 뭐야? 서연이 다시 물었어요.
택시비. 그리고 고마워서 팁 준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윤병철이 갑자기 지수의 팔을 세게 잡았어요.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아야, 나 줘. 지수가 소리쳤어요. 서연이 윤병철의 손을 뿌리쳤어요. 놓으라고 했잖아요.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부부 문제인데. 윤병철이 화를 냈어요. 부부 문제? 병원 돈 빼돌리는 것도 부부 문제예요? 서연이 비꼬며 말했어요. 윤병철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수가 다 말했잖아요. 당신이 병원 비자금으로 투기한다고. 서연이 소리쳤어요. 그때 지수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나 정말 못 살겠어. 매일 밤 무서워서 죽겠어. 미란이 지수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지수야, 진정해. 우리가 도와줄게. 윤병철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싫어. 집에 안 가.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디 가려고? 윤병철이 물었어요. 지수가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정말 무서워. 서연은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동훈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지수를 도와준 거였던 거예요. 지수야,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서연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윤병철이 서연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요? 지수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못 도와줄 이유가 있나요? 서연이 맞받아쳤어요. 바로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지수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서연이 물었어요.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국세청에서 우리 병원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윤병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지수가 중얼거렸어요. 국세청 문자를 본 윤병철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지수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거 잘못 온 거야. 잘못 온 거라고. 윤병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 온 게 아니야.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 신고했어. 그 말에 윤병철은 물론이고 서연과 미란까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너가 신고했다고? 윤병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환자들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사고 그런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어.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윤병철이 지수를 향해 다가오려 했지만 서연이 막아섰어요. 안 돼요. 지수한테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윤병철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부부라고 해서 범죄를 덮어줄 수는 없죠. 서연이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바로 그때 경찰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췄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윤병철 씨죠?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수첩을 보며 말했어요. 윤병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병원 비리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수가 경찰관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제가 신고한 사람이에요. 네,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병철이 지수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너 정말 나한테 이럴 거야? 서연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용기 내서 잘했어. 옳은 일을 한 거야.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서연과 미란, 지수는 다시 카페에 앉았어요. 지수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지수야,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미란이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너무 무서웠어. 남편이 하는 일을 알고 나서부터 매일 밤 악몽을 꿨어. 혹시 나까지 공범이 될까봐. 지수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서연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나 너랑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 아니야, 서연아. 나도 그럴 만했어. 설명도 안 하고.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알고 도와준 거야?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달 전쯤이었나? 내가 밤에 나와서 택시 탔는데 너무 울고 있어서 기사님이 물어봤어. 그래서 남편 때문에 무섭다고 했더니. 그래서 서연이 더 궁금해했어요. 처음엔 그냥 위로만 해줬어. 그런데 내가 계속 찾아서 타게 됐고 기사님이 그러더라.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드라이브라도 하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지수가 설명했어요. 서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동훈이 다른 여자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게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을까?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아마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을 거야. 미란이 말했어요. 지수가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좋은 남편 만났다. 그 기사님. 아니, 동훈 씨가 나한테 말했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매번 당신 얘기만 했어. 부인이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아이도 잘 키우는지. 나 솔직히 질투났어.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동훈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내가 돈 줄 때마다 안 받으려고 했어. 택시비만 받으면 된다고. 그런데 내가 억지로 줬거든. 지수가 덧붙였어요. 서연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동훈이 왜 그날 밤들마다 늦게 들어왔는지, 왜 피곤해 보였는지. 그런데 지수야, 왜 경찰한테 신고했어? 미란이 물었어요. 지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그리고 동훈 씨가 말했어. 옳지 않은 일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때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용기를 내라고.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그래서 용기 냈어. 정말 무서웠지만.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집에 가서 동훈을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동훈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동훈이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동훈아, 앉아. 할 말이 있어.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동훈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노트북을 열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봤어. 동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아, 이건 지수한테 다 들었어. 왜 말 안 했어? 서연이 물었어요. 동훈이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도와주는 거였는데 오해받을까봐. 바보야.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서연이 동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동훈이 물었어요. 오늘 지수 남편 경찰서 갔어. 지수가 신고했거든. 서연이 설명했어요. 동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드디어 용기 냈구나. 당신이 용기 내라고 했다면서? 서연이 웃으며 물었어요. 동훈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옳은 일이니까요. 서연이 동훈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동훈이 물었어요. 그냥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서. 서연이 동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서연은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윤병철 원장, 병원 비자금 수십억 원 규모, 부인 윤지수 씨 투신 시도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야? 서연이 리모컨을 놓치며 소리쳤어요. 준호가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지수가 펜트하우스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간발의 차이로 구조됐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수야. 서연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동훈이 퇴근해서 뉴스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병원에 가봐야겠어. 서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언론들도 몰려 있을 거고. 동훈이 걱정했어요. 그래도 가야 해. 친구잖아. 서연이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정말로 기자들과 카메라맨들로 가득한 것을 봤어요. 하지만 뒷문을 통해 들어가서 지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 앞에는 경찰관이 지키고 있었어요. 면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 친구예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서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잠시 후 서연은 지수의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수가 서연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바보야, 왜 그런 짓을 했어? 서연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뭐가 미안해? 잘못한 건 너 남편이지. 너가 뭘 잘못했어? 서연이 지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나 진짜 잘못했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서연이 의아하게 물었어요. 지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난 당신 남편한테 고백했었어. 뭐?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전에 내가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 동훈 씨한테 말했어. 좋아한다고. 지수가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거절당했어. 냉정하게. 지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동훈 씨가 그러더라. 자기는 부인밖에 모른다고, 그리고 나한테는 친구의 남편으로만 도와줄 수 있다고. 서연이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동훈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난 질투했어.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부러웠어. 그렇게 좋은 남편이 있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게. 지수야.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카페에서 당신한테 그런 말한 것도 사실은 질투 때문이었어. 당신을 작게 만들고 싶었어. 지수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수가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잖아. 남편은 감옥 가고 나는 친구들한테까지 거짓말하고 그리고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바보야.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서연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나 용서 못하겠지? 지수가 서연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수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화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서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용서할게. 너도 충분히 벌 받았으니까. 정말?
지수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그리고 새로 시작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는 고백한 거 비밀로 해줘. 알았지?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수가 의아해했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알면 기분 좋아하거든. 우쭐해질까봐.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지수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알겠어. 며칠 후 윤병철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대신 지수의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지수야, 퇴원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 지수를 병문안 가서 물었어요. 일단 시골 고향에 내려가려고 해. 잠시 쉬면서 생각해 볼 거야. 지수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충분히 쉬어. 서연이 격려했어요. 서연아,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지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뭐? 서연이 물었어요. 동훈 씨가 말했던 거 있어. 블랙박스에 남편 범죄 증거가 담겨 있다고. 지수가 설명했어요. 정말?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병원에서 돈 빼돌리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나 봐. 동훈 씨가 그걸 경찰에 제출했대. 지수가 말했어요. 서연은 또 한 번 동훈이 자랑스러웠어요. 단순히 지수를 위로해 준 게 아니라 정의로운 일까지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빨리 진행된 거구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동훈 씨 아니었으면 증거도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퇴원하는 날 지수는 서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지수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새 출발 잘해. 서연이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나중에 꼭 연락할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지수가 약속했어요. 지수가 떠나는 택시를 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구나. 지수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보, 오늘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동훈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은행?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복직 제안이요. 윤병철 사건 때 당신이 도움 줬다고 해서 특별 채용하고 싶다는군요. 동훈이 설명했어요.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지수 씨가 경찰 조사받을 때 당신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친구를 도와주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 줬다고. 동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수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 준 거였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동훈이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주저했을 거예요. 준호 때문에,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편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해볼까 해.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준호는 어떻게 하고? 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당신도 있잖아. 서연이 동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동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우리 서연이 다시 일하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부터 서연은 은행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직장 생활이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가 생겼습니다. 엄마, 회사 재미있어? 준호가 저녁에 물어봤어요. 응, 재미있어.
엄마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하거든. 서연이 준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와, 엄마 멋있다. 준호가 박수를 쳤어요. 동훈도 평소보다 더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어요. 서연이 일하는 동안 준호를 돌봐야 했거든요. 여보, 힘들지 않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좋아요. 준호랑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동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동훈의 택시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블랙박스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동훈아, 블랙박스 영상 정기적으로 지우지 말고 보관해놔. 서연이 말했어요. 왜요? 동훈이 의아해했어요. 혹시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 서연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용량이 부족해질 텐데요. 동훈이 걱정했어요. 그럼 외장하드 사자. 중요한 영상들은 따로 저장해도. 서연이 제안했어요.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며칠 후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지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연아,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어. 정말 고마웠어. 곧 좋은 소식으로 연락할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은 소식 기다릴게. 건강해. 한 달 더 지나고 지수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서연아, 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지수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았어요. 어떻게 지내?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시골에서 카페 차렸어. 작은 데지만 정말 행복해. 지수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서연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말야, 여기서 좋은 사람도 만났어. 목사님인데 정말 착해. 지수가 수줍게 말했어요. 오, 로맨스까지? 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친구야. 하지만 좋은 사람 같아.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정말 끝장이었을 거야. 지수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낸 거잖아. 서연이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동훈이 들어왔을 때 서연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촛불도 켜고 좋은 음식도 차려놨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동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 처음 만난 지 10년 됐잖아.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벌써 그렇게 됐나? 동훈이 깜짝 놀랐어요. 응. 그동안 고생 많았어. 서연이 동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고생이에요? 서연이 있어서 행복했는걸요. 동훈이 사랑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특히 이번 일 겪으면서 더 확실해졌어.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가요? 동훈이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동훈이 서연을 꼭 안았어요. 나도 당신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가? 서연이 웃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당신이 자랑스러운 부인이 되려고 노력해서 나도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동훈이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동훈이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서연이 따라 나왔어요. 여보, 핸드폰 거치대 새 걸로 바꿨네? 서연이 택시를 보며 물었어요. 네, 녹화 화질도 더 좋아졌어요. 혹시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동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동훈의 뺨에 뽀뽀했어요.
조심히 운전해요. 우리 집 영웅님. 영웅까지는 아니고요. 동훈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진짜 영웅이야. 적어도 나한테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동훈이 택시에 타면서 창문을 내렸어요. 저녁에 봐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때 준호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아빠 갔어? 응, 갔어. 준비 다 했어?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네. 엄마랑 같이 회사 가는 거 좋아해요. 준호가 방긋 웃었어요. 서연은 준호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요. 길 위에서 서연은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진실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이에요.